두 가지를 저희는 주목하는데요. 첫 번째가 결혼을 하는 나이가 하신다면 예전보다 나이가 들긴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그런 시기가 예전보다 늦춰졌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나이 때의 분들보다 예전 기준으로 한다면 더 젊어 보인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강연에 썼던 자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970년대의 한 분의 생신이었어요. 사모간대 쓰시고 그다음에 흑백 사진 속에서 앉아 계신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1970년대였으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근데 가운데 앉아 계신 남자분이 정말 나이가 들어 보이셨거든요. 근데 환갑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환갑되신 분들 꽤 있으시죠? 오늘 오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계실 거예요. 예전의 느낌에 정말 나이 든 분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찍어준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큰 전체의 어떤 가족의 모습이 나와요. 예전에 지역에 가가지고 환갑잔치 그러면 일단 마당에 멍석 깔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양 치고 그다음에 병풍을 갖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식구가 수십 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가친척도 다 근방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환갑잔치는 엄청 오셔가지고 절하는 것만 꽤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만약에 올해로 환갑이다 그러면 62년생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결혼을 하셨다면 80년대 중반일 텐데 한국이 80년대 중반에 출생률이 1.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태어나셨던 분들은 한 분이나 두 분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지금 장소원들이 장성하셔도 그분들과 함께 사진 찍었을 때 몇 분 나올 것 같냐. 결혼을 안 하실 확률이 높고요. 하셨어도 현재 한국의 출생률은 0.8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많이 보면 한 4분 정도? 아이까지 합치자 5분 정도? 아니죠. 최근은 환갑은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맞아, 맞네.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완전히. 환갑 잔치를 안 하자. 맞아, 그냥 밥이나 먹지.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게. 근데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책을 읽거나 주변에 보다가 환갑이란 말 들으면 꼭 인생을 정리할 것 같고 엄청 산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는 거하고 인지하는 것 사이는 항상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100세까지는 갈 거다? 아니죠. 더 갈 겁니다. 지금 뭐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20년, 140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계로 봤을 때 2030년 정도가 되면 한국의 평균 수명이 이제는 거의 90살은 무조건 넘어간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걸 봐서는 평균이 그러하다면 개인 차에 따라서 더 오래 사신 분도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패턴이 우리 삶의 의사결정의 어떤 기준과도 바뀌게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아이를 이제 굉장히 기쁘게 기다리고 계신데요. 주위에 아이를 낳는 분들은 대략 몇 살 정도인 분들이 현재 낳고 계신가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제가 35이어서 의학적으로 봤을 때 노산 커트라인에서 한 발가락 정도가 나와 있는 나이래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올해 이제 출산을 하셨거나 예정이신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어리거나 어린 편이에요. 보통 한 30 후반 아니면은 40대. 그리고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편이에요. 실제로 35 대. 의학계에서도 그 기준을 네. 이제는 좀 더 성기게 하거나 늘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예전보다 더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차이가 이제는 좀 더 우리 삶의 기준으로 재편되는 것이 나오는 건데요. 과거랑 비교를 해본다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맞다. 14. 문헌상에서는 로미오는 명확하지 않고요. 줄리엣은 14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16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몽룡, 성춘향, 이몽룡 이분들도 28청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16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그 당시 결혼을 했다면 20살 이전에 첫 아이를 낳았겠죠. 그러면 이제 뭐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20년 기준으로 첫째 아이를 낳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32.3세예요. 그러면 이제 예전의 기준으로 본다면 10대 후반에 아이를 낳은 분들 입장에서는 벌써 13살, 14살 아이가 있었을 확률이 높겠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의 여명이 그렇게 지금처럼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단계를 빨리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약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스테이지에 대한 강박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자원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더 다른 형태의 걸로 좀 해볼게요.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그림이에요. 아, 와, 여럿 죽이고 돌아왔어, 10대가. 아, 진짜네. 기원전 10대는 전쟁을 하고 결혼을 하였지만 지금 10대는 그렇지가 않고 난 무서워요. 뭐 그런 얘기 나온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영웅들의 모습을 본다면 엄청난 그런 전운과 거기에 따르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나이가 20세가 안 되었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했던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책무나 성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좀 더 이연되는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그만큼 광활하고 그다음에 야성적인 형태의 삶이 아니라 좀 더 안전한 삶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긴장감도 좀 덜하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좀 극단적인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스파르타 얘기죠. 여기는 남자아이가 7살이 되면 집에서 나와서 국가의 공공교육장에 들어가야 됐대요. 거기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10시간 동안 배웠던 게 투창, 검술, 승마 이런 잔뜩 배웠고요. 16살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인의 새끼 중에서 2끼를 알아서 해결해야 됐대요. 각종 수렵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만드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력된 것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내가 일정 이상의 어떤 성취를 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군대를 가서 이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시민이 되어서 시민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하였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7살부터 30살까지 이제 성인 어른이 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지만 사회 일원으로서의 어떤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 7살부터 나와서 30살까지 그야말로 평지풍파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30세의 스파르타인과 너무 극단적이지만 지금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대략 30살 정도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의 고민의 어떤 종류나 거기에 따르는 어떤 체감이라는 것은 참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전에 문헌들을 읽으셨을 때 그분들의 어떤 삶에 대한 치열함이라는 것이 우리랑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물론 그분들이 더 훨씬 힘들게 사셨고 우리가 편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삶의 무게라는 게 다극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무게와 이 무게가 동등비교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만큼의 강박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 약간 연령이 높으신 분은 금방 답이 안 나옵니다. 또 있죠. 올해가 몇 년이지? 그거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헷갈리시는 건 뭐냐 하면 달, 일은 거의 잊으시고 그다음에 요일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 뭐 토요일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 우리 생각이 이 반복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감각이 좀 무뎌지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르는 인지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의 새록새록함이라는 것들 좀 경감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상준님은 지금 본인이 대략 몇 살 정도라고 인지하고 계세요? 저는 45살 이후로 나이 세는 걸 잊었어요.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를 사실 물어보면은 저는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아침 몇 살이에요라고. 준비할 시간도 안 주시고 배워야 돼. 저런 건 배워야 돼. 여기에 나오신 패널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젊은 나이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 세대와 같이 계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 나이 계산법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때 뉴스에서 유행했던 거였는데 뭐였냐면 나의 나이 곱하기 0.8을 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엄청나게 뭐 사람들한테 회자되면서 주로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술자리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셨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몇 살이지만 지금 나이 계산법을 한다면 이렇다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김상준 씨는 아까 이 나이 계산법으로 따진다면 말씀하셨던 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아시죠? 45.6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오, 서경석 씨는 이 나이 계산법이라면 몇 살이 되시는 거죠? 전 정확히 40. 오, 설수연 씨? 저는 37살. 아, 네. 저 28살. 네. 저도 32살. 네, 이렇게. 그래서 받았던 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나 인지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계산법이 왜 나오게 된 거냐에 대한 어떤 로직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논리는 이겁니다. 현재 총인구 중에서 85세 이상인 인구 분포가 있거든요.
이 인구 분포가 50년 전에 68세 이상의 인구 비율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인류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비율이 일정히 움직였고, 그렇기 때문에 68세는 현재 85세에다가 0.8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현대 나이는 말이야 0.8을 곱해야 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걸 들으면 꽤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 일단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만 나이로 했을 때 2살을 깎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분되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60세는 48세, 그 다음에 70세는 56세, 그리고 80세 같은 경우에는 88이 64니까 64세가 되는 겁니다.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너무 기뻐지시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그러할 정도로 우리의 건강 수명이 더 길어지고 있고 그만큼 활동성도 커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0.8은 뭐 매직 넘버로 곱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수명이 길어질 분들한테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뭐 140살 이상의 세월을 살 수 있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뭐 0.6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복지, 문화와 관습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생애 주기에 있어서의 나의 노쇠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활발함에 대한 부분들을 저해하거나 증진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지금의 삶의 패턴 중에서 본인의 노력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현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길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급함이 좀 덜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예전에는 이거였단 말이죠. 빨리 뭘 해,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이 단계별로 꼭 해야 될 어떤 태스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시기를 놓치면 그야말로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의 격차를 내 안에 남기는 것 같고, 그 조급함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내 삶을 이렇게 몰아가는 어떤 압박이 있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좀 쉬었다가 천천히 해도 돼, 이런 부분들의 여유를 이제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닌가라고 선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여러 사회의 곳곳에 조금씩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떤 스테이지로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였어요. 중년이라는 어떤 나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 7년 전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였냐면 중년은 몇 살일까요? 여쭤보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뭐 30대 분들은 40대, 40대는 50대라고 그랬고요. 50대는 60대라고 그랬어요. 무슨 적어도 난 아닌 거예요. 사람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너그럽고요. 상대에게는 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송가인 씨 팬클럽이었어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팬카페 글 하나였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50대 후반 이상 되시는 청년분께 호소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분들 다 모이세요. 대상은 누구냐면 50대 후반 이렇게 적시하신 거예요. 내용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거는 시간과 돈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걸기해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멜땡 가입해서 빨리 우리 송가인 씨 음악 열심히 들어서 스트리밍 횟수 늘리자고, 이 얘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던 건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50대 후반은 청년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미디어라고 불리웠던 스트리밍 서비스, 그다음에 팬덤 문화 이쪽에 빠르게 들어오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자손분들이 무슨 팬클럽 활동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혼냈던 이분들입니다. 대신 그렇지 않고 본인이 막 분홍색 옷 입으시고 지방 공연 가시고 가서 막 몇 시간씩 댄스 하시고 굿즈 만들어서 막 서로 나누고 막 이러고 계세요. 더 무서운 건 자금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밥차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예전보다 더 젊게 살고 있구나. 그 다음에 문화의 어떤 수용이라는 것들이 예전처럼 세대별로 다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고요. 그런 걸 기반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예전처럼 그 스테이지에 이런 일을 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거였죠. 나이가 드신 분들끼리 계신 곳에 가서 그분들끼리 함께 지내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과 함께 활동적으로 즐기시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유튜브 동영상 다는 댓글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60대 청년인 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거였습니다. 본인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다 달라질 것 같다. 넓어질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스테이지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삶에서의 어떤 변화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좀 옛날 분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뭘 했었냐면 그때 꼰대 테스트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거 보시면서 다 이렇게 자괴감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네, 상주님도 다른 패널 분들도 네, 너무 놀랬죠. 내가 꼰대란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라떼라는 말로 바뀌었죠. 맞아, 네. 맞아. 그래서 맞아. 똑같이 지금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분들, 이분들과의 어떤 시간적, 문화적 격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흉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각성시키는 작업들로서 함께 가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냐면 뭔가 나 새로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골프를 배우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테니스를 배우는 분도 계시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드신 분 중에서 뭐 드론 자격증부터 코딩에 새로운 것들을 엄청 시도하는 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학원 가야지라는 것이 굉장히 어린 학령기에 젊은 잘하는 분들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새로운 걸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의 내 패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 대리님 야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이유가 학원 가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개발. 업무 끝난 다음에 본인이 배우고 싶은 취향이나 취미나 업무 능력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7시에 시작한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야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야근이 싫은 이유가 사생활에 대한 존중 이것이 있었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거 말고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도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배운단 말이에요. 저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뭐 와인을요. 저는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뭐 공예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들에 대한 시작이 막 나와지고 있단 말이죠.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한 용기와 시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 이전에 들었던 어른다움에 대한 것과 같은 거냐 다른 거냐에 대한 부분들의 새로운 정의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만 어른이 아니라 나 진짜 어른 맞아? 이런 자문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나이엔 이거 해야지 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명절에 모이면 하는 공격들. 아, 그러니까 중고생이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이거 나오고 고등학생 올라가면 대학은 어디 갈 거야?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취직 준비는 됐니? 취직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결혼은 안 하니? 결혼했다고 그러면 이제 애있냐고 그러고 애 때냐고 그러면 둘째 안 낳냐고 맞아. 둘째 난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 있죠. 걔는 공부 잘하니? 뭐 이거 계속 돌고 있는 거 영원히 도돌이표. 맞아. 그러니까 난 너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알고 있다면 그걸 물어보지 않았을 테니까. 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만큼이 가지고 있는 무게라는 게 이 나이 땐 이걸 해야 돼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같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 나이 때 뭐든지 할 수 있어에 대한 강박을 없앤 나의 그야말로 오픈 마인드? 이게 가능한 거냐에 대한 것들. 또 한 가지는 그랬을 때 내가 뭔가 새로 시도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용기를 얻고 그만큼의 독려할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만들어놔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내 삶을 내가 설계할 수 있느냐. 남의 스케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때 뭘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나의 인생의 스케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기만의 패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주도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83년생 분들이에요. 83년생이 이제 저희 데이터에 늘 나오는 게 5의 배수로 인생을 설계합니다. 30에, 40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65세, 75세 이런 식으로 5의 배수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손가락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이렇게 5의 배수로 플래닝하는 게 보이거든요. 또 어렸을 때 배웠던 게 그거였죠. 뭐 20에는 이걸 해야 되고 30에는 뭐 뜻을 세워야 되고 이런 내용들 40에는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런 내용 때문에 그때마다 한 번씩 점검해 보는데 83년생을 본다면 우리의 나이가 40이죠. 근데 지금 데이터로 보여지는 게 이런 게 보여요. 역사상 최초로 올해 40살이 된 남성 중에서 40% 정도가 비혼 상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결혼이 통과 의례처럼 전원이 다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지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른 우리의 어떤 너그러움, 우리의 수용성이 넓어지는 것들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다양한 형태의 삶의 형식으로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